자꾸 꼴빼기가 나오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어요? 예, 네, 더위가 조금 한풀 누그러진 것 같지 않아요? 엄청 많이요. 엄청 많이요. 맞아요. 저 에어컨 네. 틀지 않고, 그 선풍기도 돌리지 않고 요즘 자고 있어요. 살 것 같아요. 요 정도만 돼도 낮에는 아직은 뜨겁기는 하지만 밤에만 덜 더워도 훨씬 살 것 같아요. 자, 저 코로나 예방 접종에 예약 접수했어요. 어제였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새벽에 맞다 나 예약 안 했다고 놀라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예약했어요. 잘하셨네. 밀렸어요. 그러니까는 늦게 해가지고 9월 말이나 돼야지 접종 가능한 날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월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1차 접종 맞는 걸로 예약했어요. 잘하셨네. 네. 이제 저희 집도 저희 신랑 저희 큰아이들 둘까지 4명이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어져요. 저희 신랑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접종 시작되더라고요. 오늘 김경숙님 예방접종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1차 맞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못 들어오시겠네? 오후라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못 들어오실 수도 있고 상황을 보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들어오들 계셔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진행을 할게요. 예. 네, 김경숙님. 응.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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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뭔가 컴퓨터를 종료를 하실 때 제대로 종료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녕하세요. 보자. 네. 사용자 이름이 그러게 지금 몇 번 다 시켜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뭔가 그 오류 상황이 넘어가야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떡해. 네, 알겠습니다.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컴퓨터 에러가 났네요. 자, 우리 지난주에 풀었던 거 혹시 문서 다 열으셨나요? 이거 아니다. 예. 저 잘못 열어왔어요. 잠시만요. 없는데? 유진영님,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자, 아이들 개학이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아마 시작이 되어질 것 같아요. 등교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집을 떠나면 좀 편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저희 집도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학교 가는 애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요거 6번째 슬라이드 작성을 다 못하고 마무리가 됐었어요. 맞죠? 예. 찾으셨을까? 저는 없는데 네. 그냥 하면 될까요? 파일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수업했는데? 그때 못하셨다. 네. 맞다. 못하셨다. 네. 그러면은 카톡으로 제가 이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다운로드 네. 받아서 사용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저 마스터가 없는 상태니까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목만 그냥 입력 안 할까요? 하시면 돼요. 그냥 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네네네. 새로운 문서 열어주시고요. 그 네.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로 그냥 열어주세요. 네.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로 변경을 해주세요. 새로운 문서 열어 놓으시고요. 1번 슬라이드가 아마 제목 슬라이드로 나와져 있을 거예요, 윤경수님. 네, 네. 그거를 레이아웃을 눌렀어요. 메뉴 네. 홈에 있는 슬라이드 그룹에서 레이아웃을 눌렀어요. 네. 찾으셨어요? 네. 거기서 제목 네. 및 내용을 누르시면 되세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위에 마스터는 없지만은 제목 입력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슬라이드 네.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교재는 2-171페이지입니다. 2-171페이지. 네. 남지현 선생님, 김현정님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아직 안 들어오셨거든요. 김경숙님은 못 들어오시고요, 오늘. 컴퓨터가 곧, 뭐가 이상하게 됐어요. 자, 6번 슬라이드부터 작성을 할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스터를 만들어서 A4 용지로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마스터 설정을 하고,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슬라이드까지는 이제 보니까 얼추 기능들이 익숙해졌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빠르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은 몇 번 연습을 더 해주셔야 되세요. 자, 시험 접수하신 분들 좀 이렇게 표시해 주시겠어요? 윤경수님 접수하셨고, 현혜경님 혹시 접수하셨어요? 아니요, 안 못했어요. 하셨어요. 네. 유진영님은요? 저도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하시는 김에 같이 해서 하면 좋았을 텐데. 우선은 다음 기회에 배우고 나서 이게 멈추면 이게 아시다시피 약간의 초기화가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배웠을 때 같이 자격증까지 취득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잠시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슬라이드에 오늘 작성을 할 거는 우선은 6번째 슬라이드를 완성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회에 있는 2-175페이지에 있는 마스터 설정은 안 할 거고요. 6번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수업을 해보면은 이거 뭐지? 스마트 아트를 가지고 작성하는 거 어려워하시고요. 도형을 변환하는 경, 도형의 모양 조절을 이용을 해서 변경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고,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설정하는 거, 배점이 100점이다 보니까 최대한 여기에 많은 기능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세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오늘은 이제 도형 슬라이드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저는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다 완성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위에 거 만들고 소품 공예 만들고 워드 아트 만들려고 하다가 마무리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아래쪽에 작성하던 거 그냥 과감하게 다 지울게요. 그리고 새롭게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래쪽에 있는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내용을 다 선택을 할게요. 자, 김현정님, 우리 지난주에 작성을 했던 2010-0806 문서를 열어주시면 되세요. 자, 기존에 있는 도형들을 쭉 선택을 해서 지울 거예요. 자, 슬라이드에 도형 약간 왼쪽 위에서부터 드래그를 해서 도형까지만 선택을 하세요.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면 페이지 번호 영역까지 선택이 되어지니까 약간 페이지 번호보다 약간 위에까지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기존에 있는 거 싹 지울 거예요. 도형 슬라이드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내용 쭉 선택을 해서 기존에 있는 거 한꺼번에 딜리트 키 눌러서 다 지웠습니다. 지워졌을까요? 어떻게 되셨어요? 예. 윤경수님 지워졌어요? 네. 아무것도 없다, 맞아. 현혜경님 지워졌어요? 아, 저는 원래 지난주에 안 해서 없어요. 아, 맞다. 두 분 다 네네. 그랬구나. 맞아. 월요일날 뵀던 거를 금요일날 뵀던 걸로 착각을 했어요. 자, 김현정님은 어떻게 됐어요? 네, 했어요. 했어요? 잠시만요. 저 프로필이 안 바뀌었네요. 잠시만요.
맞아, 가지고. 됐다. 자, 그러면 지금 현혜경님과 윤경수님은 뒤에 제목이 없잖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존에 네. 있는 제목 틀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제목 틀을 테두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현혜경님과 윤경수님만. 네. 네, 기존에 있는 제목들의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요. 슬라이드 맨 위에까지 드래그해서 올려주세요. 나머지 마스터 설정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제목들을 약간 위로 드래그해서 올려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제목만 입력을 해놓을게요. 내일 행복학교 과정.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여기 특수문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가요? 저 잘 못 찾아가지고. 영어 알파벳 소문자 VI예요. 네? VI 그냥 영어. 쓰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하고 어렵지 그래요? 않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헤맸었어요. 아, 그리고 보면은 VI하고 한 칸에 공백이 있고 마침표가 있어요. 문제를 보시면은요. 네. 띄어쓰기가 살짝 들어가야 합니다. 아. 그럼 네. 선생님 위에 노인 취업률 현황이라고 돼 있는 거 그건 아이 3개예요? 네, 맞아요. 소문자 I 3개예요. 아, 그래 이거 저는 특수문자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응. 특수문자에서 찾는 소문자 거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우리 기호에 네. 이렇게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여기서는 네. 그냥 입력하시면 되세요. 아, 그냥 소문자로. 그냥 소문자로요? 그냥 소문자로. 아, 네. 여기서 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분은 밑에 있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라는 틀은 테두리 선택해서 지우세요. 네. 하나를 더 하고 갈게요. 위에 있는 내일 행복학교 과정의 테두리를 선택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쪽에 보시면 빠른 스타일이라는 거 있죠? 네. 도형에 지금 아무런 스타일이 적용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이미의 셀 아무거나 빠른 스타일에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 그냥 여기에 제목들이 있다라는 것만 표시하려는 거니까 아무거나 하나 클릭. 네. 현혜경님 되셨어요? 네. 네. 윤경수님 네. 되셨어요? 자, 네. 그런 다음에 화면에 요거 안내선, 십자로 되어 있는 안내선이 나와 있는지 모두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도형을 할 때 요 십자에 안내선이 안 나와 있으면 메뉴 어디로 들어가서? 보기로 들어가서 안내선에 체크 표시가 있는지 간혹 가다가 안내선에 체크 표시가 있는데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다시 한 번만 체크 표시해 주시면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해지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화면에 표시가 되어질 겁니다. 자, 두 분은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현혜경님과 윤경수님은.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내일 행복학교 과정에다가 입력을 시작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 가장 먼저 할 거는 뒤에 있는 뒷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도형을 먼저 삽입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떤 도형을 이용해야 할까요? 잠시만요. 한쪽 모습 스타일. 자, 뒷배경으로 사용을 할 도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리기 그룹을 이용을 하면 되죠. 그리기 그룹에 있는 도형의 자세히 버튼을 누릅니다. 거기에서 기본 도형에 보면은요, 모서리가 살짝 접힌 도형이 있어요. 요거. 자, 기본 도형에 있는 기본 도형에서 모서리가 접힌 사각형을 클릭해서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네.
자, 저도 그려줄게요. 모서리가 접힌 사각형을 눌러서 자, 웬만하면 슬라이드에 안내선이 있는 세로 안내선이 거의 꽉 차도록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최대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큼 사용을 해주시고 조금 더 세밀한 크기 조절을 하면서 도형을 그리고 싶다면 키보드에 뭐를 누르고 그리면 될까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셔서 거의 안내선의 중앙에 맞춰지도록 드래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마 색깔이 기본 도형의 색깔보다 연하게 들어갈 거고 아마 현혜경님과 윤경수님은 아마 기본 도형의 색깔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쵸? 자, 좀 이따가 변경을 할게요. 우선은 삽입을 한 다음에 이 도형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될까요? 약간 변환을 해야 할까요? 문제를 보시면 변환을 해야 돼요. 그쵸? 위아래를 뒤집어 주셔야 되세요.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렬에, 그리기 그룹에 있는 정렬에 회전에 들어가서 뭐를 누르면 된다? 상하 대칭. 그리고 접혀져 있는 모서리를 보면 책과 비교했을 때 우리께 조금 더 많이 접혀져 있어요. 그래서 모형 조절 단추를 이용을 해서 위쪽에 있는 모양 조절 단추를 이용해서 살짝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드래그. 그러면 접혀져 있는 모서리가 작아졌어요. 자, 그리고 현혜경님과 윤경수님은 선택을 해 놓으시고 도형 채우기의 색깔이 지금 거보다 조금 연해져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흑백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하고 연하고 정도만 하면 되니까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색깔보다 조금 연한 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아주 연한 색보다는 저는 색깔 테이블에서 아주 연한 색보다는 하나 더 진한 색으로 변경을 했고요. 도형 윤곽선의 색깔을 뭘로 바꿔야 할까요? 검정. 검정색? 네, 도형 윤곽선의 색깔은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윤경수님 네. 되셨나요? 네. 네. 역시 9시에 수업은 목이 아직 안 풀렸어요.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한 게 남아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취업 설계 부분을 만들 거고요. 취업 설계 밑으로 들어가져 있는 도형은 어떤 도형일까요? 취업 설계 밑으로 들어있는 도형은 어떤 도형일까요? 모서리가, 양쪽 모서리가 접혀져 있는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그리기 그룹에 있는 도형은 항상 제일 밑에 쪽에 배치되어 있는 도형 먼저 그려주셔야 되시고요. 사각형에 보시면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 그룹에 있는 요거 5번째 거 클릭하셔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에 있는 5번째에 있는 양쪽 모서리가 접혀져 있는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몇 페이지죠? 페이지 접혔어요. 2-171페이지요. 교재는 2-171페이지. 자, 한번 그려볼게요. 모서리가, 양쪽 모서리가 접혀져 있는 사각형을 선택을 했고요. 자, 슬라이드에 드래그해서 그릴게요. 위쪽에 취업 설계가 들어갈 거니까 위에서 살짝 떨어뜨려서 드래그. 자, 그린 다음에 뭐를 해줘야 될까요? 접혀져 있는 게 지금 기본은 오른쪽과 왼쪽 아래가 접혀져 있는데 반대가 되어야 되죠. 자,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요. 선택을 해 놓으시고 정렬에 회전에 좌우 대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채우기의 색깔은 뒤에 있는 배경보다 약간 더 진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의 색깔은 지금 거보다 약간 진하게 또는 옆에 있는 다른 색깔로 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굳이
하나의 테이블에서 선택을 하려고 하면 그 색깔을 선택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색깔로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약간 더 어둡게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도형 채우기의 색깔에서 다른 색깔의 파랑으로 선택을 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윤곽선에 보면 윤곽선이 약간 더 두꺼운 걸 볼 수가 있어요. 도형 윤곽선 누를 거고요. 현혜경님과 그리고 윤경수님은 도형의 윤곽선 색깔을 먼저 검정으로 바꿔주세요. 먼저 검정으로 바꿔주시고요. 다시 한번 윤곽선에 들어오셔서 두께는 1과 2분의 1로 약간 두껍게 만들겠습니다. 1과 2분의 1로 약간 두껍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의 대시 스타일을 타선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도형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1과 2분의 1로 변경을 했고요. 대시를 타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도형의 윤곽선 부분과 테두리가 변경이 되어진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네, 이번에는 취업 설계라고 하는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제목을 입력을 할 거고요. 자, 도형으로 한번 선택을 가볼게요. 자, 우선은 그리기의 자세히 버튼을 이용을 하셔서 자, 요걸로 도형에 있는 별 및 현수막에 있는 요거 가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도형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 이거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형에 있는 별 및 현수막에 있는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을 선택을 했고요. 위치 보면서 드래그해서 하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님은 같이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도 컴퓨터가 없을까요?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선생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드래그해서 그리시고 내용까지 입력을 할게요.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취업 설계 클릭, 취업 설계 입력. 자, 두루마리로 드래그해서 그려졌고요. 내용은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입력하면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용은 취업 설계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글씨에 대한 서식이 있어요. 어떤 서식으로 바꿔야 될까요? 굴림의 18포인트로 바꿔야 돼요. 지금 현혜경님과 윤경수님은 아마 기본 글꼴로 나왔을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아마 굴림의 18포인트로 나와져 있을 거거든요. 자, 우선은 테두리를 선택을 해서 취업 설계의 테두리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위에 있는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 색깔은 검정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워지는 색깔은 기본색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요. 다른 색깔로 그냥 바꾸셔도 돼요. 도형 채우기에서 저는 약간 노란빛으로 바꿨어요. 색깔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약간의 차이만 있으면 되니까 다양한 색깔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빠르게 작업을 이어나가실 수 있으세요. 자, 선택하셨나요? 그런 다음에 그냥 다음 도형을 그리지 말고요. 지금 모든 도형 안에 들어가 있는 글꼴의 서식이 굴림의 18포인트로 해야 돼요. 이거를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글자를 입력을 했어요. 텍스트를 입력을 했어요. 굴림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색까지 설정을 했어요. 항상 나는 이 서식을 뒤에서도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도형의 취업 설계의 테두리에서 또는 옆에 있는 글자 옆쪽에서 십자 모양의 양방향 화살표가 나왔을 때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한번 클릭. 그런데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를 때 자꾸 여기로 이동, 여기에 복사 취소가 나오고 오른쪽이 잘 안 눌릴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렇게 나오시는 분 계실까요? 여기로 이동, 여기에 복사, 여기 취소가 나오시는 분 계세요?
자, 메뉴가 잘 나왔을 때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누르시면 되세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 그런데 혹시라도 잠시만요. 자, 혹시라도 오른쪽을 눌렀는데 자꾸 이렇게 여기로 이동, 여기에 복사, 취소가 자꾸만 나온다. 아무리 잘 선택해도 안 된다 하실 경우에는 도형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요. 키보드에 보면은 스페이스바 오른쪽 옆에 한영키 보이세요? 키보드에? 네, 한영키 옆에 보면은 네모로 되어 있는 키가 하나 더 있어요. 한영키와 한자키 사이에 키가 하나 더 있지 않으세요? 그 키를 눌러도 오른쪽 단추를 누른 거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키예요. 오른쪽 단추를 아무리 눌러도 잘 안 되면 한영키 옆에 있는 네모로 되어 있는 오른쪽 단추를 누르는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키보드마다 응, 한영키 옆에는 Alt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윈도우 표시 있는 그 키 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지금 그거 말고요? 홍민영님은 노트북인가요? 아니요. 그럼 데스크탑. 데스크탑? 예. 잠시만요. 제 키보드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저희 집 키보드는 게임용 키보드라 그게 없네요. 근데 있는 분들은 아마 교육장에 그 보사장에 가면 있어요. 한영키 옆에 키가 하나 더 있어요. 한자키와 한영키 옆에. 그 키를 눌러도 오른쪽 단추를 누르는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키보드마다 위치가 조금 다르거나 또는 이게 좀 작은 키보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눌러서 메뉴 오른쪽 단추가 나오는 기능이 있는 키가 있다라면은 그거를 사용하셔도 되세요. 컨트롤 옆에 있네요, 선생님. 컨트롤 옆에 있어요? 예. 네네. 위치는 조금씩 달라요. 오른쪽. 모양도 조금씩 달라요. 오른쪽에 컨트롤 옆에. 나머지 분들은 유진영님 혹시 키보드에 있어요? 저는 노트북 사용하는데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선생님은요? 데스크탑에 저기 선생님의 그 오른쪽 키보드에 오른쪽 단추 누르는 키가 혹시 있어요? 컨트롤 옆에. 컨트롤 옆에 예. 오른쪽 단추 누른 키요? 네네. 문서 표시되어 있는 거 종이 종이처럼 가로선 그려져 예, 있는 거 예, 예. 키보드와 좀 맞아요. 다르기는 하지만 종이에다 가로선 거 있는 거. 위에 가로선이요? 네, 예, 하얀 한영키 종이같이 옆이나 생기고. 컨트롤 키, 한자키 그 사이쯤에 있을 거예요. 컨트롤 옆에 있어요, 있어요? 좌측으로. 좌측으로? 컨트롤 좌측으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혹시 이런 키가 있으니까는 있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김현정님은 있어요? 키보드에? 아유,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노트북이라 아예 없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우선은 눌러줄게요. 우리가 수업할 때 보면은 오른쪽 단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눌렀어요. 지금은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되셨어요, 혹시? 네. 네.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는 지금 우리가 설정한 이 서식, 글자 모양, 크기, 색깔, 도형의 채우기 색깔까지 다음에 계속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자기 탐색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탐색은 기존에 있는 모양은 없어요. 모양 조절 단추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도구고요. 대부분 위쪽에 뾰족한 거는 화살표, 블럭 화살표에 있는 뾰족한 걸 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기의 자세히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셔서 어떤 거를 이용해야 할까요? 화살표. 자, 왼쪽으로 블럭 화살표에 있는 요거인 것 같아요. 가로에 위쪽으로 되어져 있는 요거. 자, 요 도형을 가지고 이 도형을 가지고 우리가 모양 조절점을 이용해서 변환을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네.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화살표에 있는 가로의 위쪽, 왼쪽, 오른쪽, 위쪽 화살표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도형을 드래그해서 그리겠습니다. 만약에 모양 조절점이 너무 작아서 불편하신 분들은요. 도형을 처음에 크게 그려놓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다시 줄이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바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엄청 쉬워요, 이거요. 하나만 왼쪽에 있는, 드래그 하시면 돼요. 예, 왼쪽에 있는 점 쫙 끌어당겨요. 네. 안쪽에 있는 요 점을 왼쪽 점. 왼쪽으로 드래그. 그럼 끝나요. 예. 안쪽에 있는 모양 조절점을 왼쪽으로 드래그. 그러면 끝나요. 되셨어요? 그리고 크기 조절 적당히 해주시고요. 입력하겠습니다. 자기 탐색. 아까 조금 전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했던 채우기 색깔에 글자 서식 동일하게 나타났을 거고요. 자기 탐색 보면은 도형이 되게 진해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의 색깔은 진한 색으로 변경을 하시고, 그리고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기본 도형 설정 안 할 거예요. 아까 했던 거 그냥 계속 사용을 할 거고, 이제 앞으로는 채워지는 색깔만 변경을 하고, 간혹 흰색으로 들어가 있는 것만 변경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다 되셨나요? 네. 네. 예. 요번에는 직종 속에 소통 1:1 취업 상담을 그릴 거예요. 어떤 거 먼저 그릴까요? 소통? 소통을 먼저 그려요. 왜 그럴까요? 소통이 제일 밑에 쪽에 들어가져 있어요. 세 개의 도형 중에. 그래서 소통에 들어가는 육각형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할게요. 기본 도형에 있는 육각도형 맞죠? 기본 도형에 있는 요거 육각형 도형이 있어요. 요거 클릭해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도형에 있는 육각도형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저도 그릴게요. 가운데 부분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릴게요. 드래그해서 중간으로 적당히 배치를 했고요. 소통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채워지는 색깔은 약간 더 환한 색으로 변경을 할게요. 약간 환한 색으로 변경. 자, 위에 있는 직종 소개와 1:1 취업 상태 상담을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네. 그리기에 있는 다시 도형으로 들어오셔서 요번에는 어떤 도형을 이용을 해야 할까요? 여기. 순서도에 있는 이거인 것 같아요. 도형의 이름은 못 봤어요. 순서도에 있는 요 저장 데이터. 도형을 이용을 하면 돼요. 이름이 뭔가요? 저장 데이터요. 저장 데이터. 네. 순서도에 있는 저장 데이터라는 도형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먼저 그릴까요? 위쪽 먼저 그릴까요? 위쪽. 위쪽. 네. 왜냐하면 도형의 방향이 위쪽의 도형과 맞아요. 그래서 약간 왼쪽 위에서 드래그해서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직종 소개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띄어쓰기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서 입력해 주시고요. 채워지는 색깔은 약간 더 어두운 색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른 색으로 살짝 변경하시면 되세요. 아직 1:1 취업 상담은 입력하지 마시고요. 직종 소개를 Ctrl Shift 눌러서 수직 상태에 복사해 주시고요. 좌우 대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도형은 위에 있는 도형을 Ctrl Shift 같이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좌우 대칭. 그리고 내용 수정은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 F2 한번 누르면 바로 편집 상태로 전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1 취업 상담.
자, 줄이 바뀌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우선 내용 다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색깔도 살짝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색깔이 아닌 세 개의 도형이 모두 다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약간 크기 조절, 약간 색깔을 변경을 해줬어요. 선생님 만들었을 죄송한데 때, 복사하는 거 진짜 알려주세요. 자, 복사가 안 돼요. 복사가 안 돼요. 위에 있는 직종 소개를 클릭해서 네. 선택을 하잖아요. 네. 글씨 위에서 하지 마시고요. 글씨 양쪽 옆에 비어있는 공간에서 십자 네. 모양의 양방향 모양 화살표가 나왔을 때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눌러요. 그런 다음에 아래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손을 뗄 때는 반드시 마우스를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를 손을 떼셔야 돼요. 대부분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키보드에서 먼저 손이 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쵸? 모르고 캡스록을 계속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시프트 대신. 네, 그쵸. 쉬프트 키 위에 캡슐락 키 있죠. 네. 자, 그래서 내용 입력해 주시고요. 입력하신 다음에 잠시 제 화면 봐주세요. 지금 제 거 보면은요. 크기가 약간 달라졌어요. 그러면 요 1:1 취업 상담만 키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비슷한 크기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세 개의 도형을 Shift 키 눌러서 다 선택을 하시고요. 한꺼번에 크기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동일한 비율의 크기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네. 홍민영님 되셨나요? 예. 네. 윤경수님 되셨나요? 네. 네. 동일한 크기 조절 다시 한번 블럭 설정 어떻게 먼저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맨 위에 거 클릭해서 선택을 했어요. 직종 소개를. 그런 다음에 Shift 키 눌러서 소통과 1:1 취업 상담까지. 즉, Shift 키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을 했어요. 되셨어요, 유진영님? 네. 네. 그런 다음에 조절점에서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세밀한 크기 조절을 하고 싶다면 키보드에 뭐를 누르면 된다 드래그 할 때 Alt 키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창의 직업과 소품 공개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는 금방 만들 수 있으시죠? 자, 네. 그리기 도형에 오셔서 창의 직업은 어떤 도형을 이용하면 되나요? 블럭 블록 화살표에 있는 요거 첫 번째 거 기본 도형을 이용을 하셔서 창의 직업을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소품 공예는 뭐를 이용해야 할까요? 소품 공예? 소품 번개. 공예는요. 별빛 별 한수막. 및 현수막에 있는 요거를 이용을 하셔서 소품 공예를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도형을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딱 봤을 때 이거 무슨 도형이지? 라고 물음표가 남기 때문에 도형이 어렵다라고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많이 그려보시고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윤경수님, 특히 이 도형 슬라이드만 더 연습을 해주셔야 되세요. 네. 자, 블럭 화살표에 있는 잠깐만요. 창의 직업 도형이 잘못 선택됐는데요? 예, 예. 그쵸? 저기예요. 그럼 거 아니고.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네. 달라요. 그죠? 여기 꼬랑지. 죄송해요. 창의 직업이 이거였어요. 예, 혹시 예. 그려서 글씨까지 입력하셨어요? 아니요. 그걸로 했어요. 죄송해요. 요거 X 잘못 선택했어요. 요걸로 다시 한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릴게요, 이제는. 자, 드래그해서 띄어쓰기 잘 보시면서 입력해 주시고요. 소품공예는 그리신 다음에 약간의 회전도 넣어 주셔야 되세요. 회전은 도형 위에
동그라미 조절점이 나타납니다. 동그라미 조절점을 살짝 드래그 하셔서 약간의 회전을 넣어 주시고요. 자, 만들어졌을까요? 예. 기본 도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글씨, 도형을 삽입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도형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에 대한 서식은 전혀 변경하지 않고 있어요. 시간을 훨씬 단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도형을 가지고 할 때는 하나의 도형에 대해서 글씨를 입력한 다음에 기본적인 서식을 넣어주고 반드시 기본 도형 설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됐다라는 거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영님 되셨고요. 유진영님 되셨고요. 아직 현혜경님하고 윤경수님, 김현정님은 아직 하고 계시는 건가요? 다 됐어요. 있어요. 자, 다 됐고요. 김현정님 다 되셨어요? 다 됐는데요. 이거 기본 설정 아까 한 번 했는데 또 네. 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요, 안 하셔도 한번 돼요. 하면 한 번 하면 계속 유지가 되어져요. 네. 자,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밑에 있는 도형들을 이용을 할 건데요. 보시면은요, 밑에 있는 4개의 도형은요, 세로 높이가 어때요? 다 똑같아요. 가로 길이는 다르지만 세로 높이는 똑같아요. 이거는 도슨트라고 하는 하나의 도형을 만들고요. 이 도형을 복사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도형 모양 변경이라는 옵션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도형 모양 변경을 이용해서 모양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도슨트에 대한 도형은 뭘까요? 배지인가요? 배지는 아니죠. 자, 배지 아니에요. 십자형 도슨트의 아니죠. 도형은요. 배지 바로 옆에 있는 거. 십자형. 기본 도형에 있는 요거. 십자형. 십자형인가요? 이름이요? 예. 네. 기본 도형에 있는 요 도형을 이용을 해서 도슨트를 그려줄 거예요. 기본 도형에 있는 십자 모양, 배지 옆에 거예요. 태양 위에 거. 찾으셨어요? 예. 네,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실 때는 위쪽에 그 문제에서 위쪽에 있는 도형이 어느 정도까지 이 도형이 차지하는지를 보고 가로 길이를 정해 주시면 돼요. 도슨트가 거의 창의 직업에 있는 그 화살 쪽 앞까지 도형의 크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정도의 크기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내용까지 입력해 주세요. 도슨트. 자, 입력 다 되셨나요? 예. 윤경수님 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 현혜경님도 되신 거죠? 네. 그러면 도슨트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옆으로 나란히 복사를 할 거예요. 뭐와 뭐를 누르고 컨트롤과 컨트롤 Shift를 시프트. 누르고 도슨트라는 글씨가 아닌 도슨트 글씨 옆에 비어있는 공간에서 옆으로 드래그, 약간 겹쳐지게 드래그, 가로 길이만 우리가 드래그해서 컨트롤 쉬프트 손 떼고요. 마지막에 가로 길이만 늘려주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갑니다. 저는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도슨트 오른쪽으로 드래그, 살짝 겹쳐지게 드래그를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크기 조절만, 가로 길이만 길게 드래그를 해줬어요. 자, 채워지는 색깔은 두 개가 동일한 색깔인데요. 저는 굳이 안 바꾸고 그냥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입력을 할게요. 도형 모양을 변경하기 전에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F2키 한번 누르시고요. 뭐야? 내용까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F2키를 눌러요? 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F2키를 누르시면은 바로 편집 상태로 글씨가 다 선택이 되어져요. 그러면
굳이 다시 지우고 뭐 할 필요가 없으세요. 자, 내용까지 다 수정이 되셨나요? 네. 네. 그런 다음에 모양이 다르죠. 우리 지금 십자형으로 해놨는데 어떤 모양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배지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세요. 갤러리나 박물관 작품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에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리기 도구에 서식 클릭, 그리기 도구에 서식 클릭,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도형 편집이 보여요. 자, 한번 볼게요. 화면 오른쪽에 지금 그리기 도구에 그리기 서식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오른쪽에 있는 도형 편집에 들어왔어요.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도형 바로 옆에 배지가 있어요. 배지를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모양만 변경되어질 거예요. 다시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거 어디로 들어가죠? 도형 서식이 왜 저는 안 보이죠? 자, 네, 그리기 도구. 모형을 먼저 선택을 하셨어요, 현혜경님? 네, 도형 선택하고요. 네. 위에 보면은 그리기 도구가 혹시 보이세요? 또는 그리기 서식. 안 보이는데요? 요거 이 메뉴가 안 보이세요, 혹시? 요거. 네, 네. 없어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 현혜경님 한번 네. 그 도형의 테두리 부분 글씨가 아닌 십자 모양의 양방향 화살표가 나왔을 때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따닥. 더블 클릭이요? 네, 더블 클릭. 네. 그러면 위에가 그 서식 메뉴로 도형 스타일이나 워드아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메뉴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화면에 지금 뭐 나와 있어요? 지금 홈 삽입 그리기 디자인 전환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쇼. 네, 메뉴 있고 그 밑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네. 밑으로 이러한 그림 아이콘들이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안 나와요. 거기 옆에. 그러면은 현혜경님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요, 우리 네. 파워포인트 종료할 때 X 단축 보이시죠? 클릭하지 마시고요. 네. 보이세요? X 네. 왼쪽 옆에 보시면 지금 저 여기 보고 있어요. 요거. 메뉴가 지금 숨겨져 있어요. 리본 메뉴가요. 요걸 눌러서 아래쪽에 있는 탭 및 명령 표시를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말하는 거죠? 찾으셨어요? 리본 메뉴 축소 있고. 응. 그리고 잠시만요, 현혜경님. 제가 다시 봐드릴게요. 앉아서 잠시만 그런 기다리세요. 건가요? 응? 데스크탑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제가 태블릿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생략돼서 보이는 건가요? 태블릿을 하고 계세요? 태블릿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노트북을 한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네, 지난번에 노트북과 지금 그러면 잠시만요. 현혜경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나머지 분들 한 다음에 현혜경님 제가 원격 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현혜경님 컴퓨터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나머지 분들은 배지 모양으로 도형 모양이 변경이 되셨을까요? 네. 네, 내용까지 수정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네.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문화재 해설사와 문화재의 우수성 알림에 대한 도형도 사용을 하셔야 되시잖아요. 그러면 도슨트와 쉬프트 키 눌러서 옆에 있는 도형을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나란히 있는 두 개의 도형을 같이 선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같이 눌러서 글씨가 아닌 옆쪽에서 아래로 드래그, 똑같이 복사를 하나 더 했어요. 되셨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긴 도형 먼저 선택을 해서 똑같이 그리기 서식에 있는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으로 들어오셔서 모양을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와 동일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문화재의 우수성 알림 도형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기 도구에 있는 서식을 눌렀고요. 도형 편집 오른쪽에 있는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에 블럭 화살표에 있는 요 도형인 것 같아요. 네. 네, 됐다. 선택하면 모양이 바로 변경이 되어질 거예요. 네. 되셨나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문화재 해설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화재 해설사는 어떤 도형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육각형? 육각형. 한번 해볼게요. 맞는 것 같아요. 선택하고요. 똑같이 도형 편집의 모양 변경에 육각형이 아니라 팔각형 같은데요? 하나, 둘, 셋. 팔각형. 팔각형. 네. 기본 도형에 있는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에 기본 도형에 있는 팔각형으로 선택을 합니다. 글씨가? 다 찾으셨어요? 네. 자, 저도 할게요. 자,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에 팔각형, 그리고 내용 수정과 채워지는 색깔 다르게. 줄도 바꿔주셔야 되시고요. 왜요? 도형 편집이 줄이긴 했는데요. 네. 도형 모양 변경. 제가 뭘 잘못 눌렀는지 지금 이게 보이네요. 보여요? 그러면 도형,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에 가셔서 네. 위에 있는 갤러리나 박물관 작품은 배지예요. 요거 네, 배지요? 이거요? 배지. 네, 네. 선택하면 모양이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됐어요? 네. 내용 조금만 이따가 수정하시고요, 현혜경님. 네. 밑에 있는 도형 혹시 복사하셨어요? 아직 복사 안 하셨어요? 혹시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두 개의 도형 Shift 키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자, 도슨트와 Shift 키 눌러서 갤러리나 박물관 작품 선택을 해주시고요. Ctrl Shift 같이 누르시고 아래로 드래그. 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긴 도형 선택을 하시고 네.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에 블럭 화살표에 있는 요게 뭐냐면은요. 오각형. 블럭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 왜 또 없어졌지? 알겠다. 찾았어요? 도형 모양 변경에 오각형. 네. 바뀌었어요? 네.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도슨트 도형 선택을 하시고요. 네. 도형 편집에 똑같아요. 도형 네.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에 기본 도형에 있는 팔각형. 팔로 써 있는 거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모양이 바뀌었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선택해서 F2키 한번 누르면 바로 편집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내용 입력하시고 채워지는 색깔을 약간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잘 되셨나요? 예. 네. 김현정님 되셨나요? 손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세요.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은경수님 되시고. 선생님 거랑 제 거랑 좀 틀린데 문화재 해설사가 끝에가 원래 네모난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저렇게 선생님처럼 끝에가 접혀져야 되는 거예요. 접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문화재 해설사를 선택을 하시고요. 도형 편집에 육각형. 팔각형. 똑같이 기본 도형에 있는 팔각형. 자,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에 그리고 팔각형.
아, 됐어요. 똑같아요. 네. 그러면 똑같이 변경이 될 거예요. 네네. 자, 우리 저장 한번 할게요. 디스켓 단추 눌러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현혜경님과 윤경수님은 저장을 ITQ 폴더에다가 오늘날 2021-0806 해가지고 지난주 날짜로 똑같이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할게요. 현혜경님과 윤경수님은 저장을 지난주 날짜 2021-0806 본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장을 현혜경님 어떻게 되셨어요? 네, 파일 이름을 네. 2021 2021-0806 8월 6일 날짜로 저장을 했어요. 지난주 거. 806으로요? 8월 6일. 그리고 본인 네네. 이름. 아, 네, 이름을. 자, 윤경수님 되셨어요? 네. 네. 현혜경님 되셨어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55분인데요. 10시 5분까지 10분만 쉬었다가 오른쪽에 있는 거 할 거예요. 우리 시간을 이제 수업을 따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가 되는데 혼자서 연습을 할 때는 빠르게 작업을 이어나가셔야 되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저장하시고 잠시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10시 5분에 뵐게요. 네. 네. 네.